안녕하세요. 썰 라디오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귓가에 속삭여드릴 이야기는 평생 잊지 못할 선택과 그로 인해 그림자처럼 따라붙은 후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동호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그 속에서 삶의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던 평범한 남편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안다고 믿었던 동반자였죠. 결혼 후 단조롭지만 안정된 일상을 보내던 우리에게 그날의 제안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와 같았습니다. 그 제안은 바로 스와핑이었습니다.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한 부부가 우리에게 서로의 배우자를 교환해보자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도발적인 제안을 내놓았던 그 순간 우리는 금지된 모험의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끝없는 후회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사건과 제 내면의 깊은 갈등, 그리고 지나간 시간 속에 켜켜이 쌓인 아련한 후회의 기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 부부는 오랜 시간 함께하며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안식처였습니다. 결혼 후의 삶은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반복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우리만의 안정과 행복이 존재했죠. 권태로움을 느낄 때면 우리는 취미로 참여하던 사진 동호회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소소한 즐거움을 찾곤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모임이었습니다. 장소는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한적한 분위기의 카페였죠. 평소처럼 가벼운 농담과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한 부부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만난 그들은 누가 봐도 외향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였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활 방식과 삶의 철학으로 이어졌죠. 경험이란 건 말이죠. 한번 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법이에요. 그들은 인생의 새로운 맛을 즐기는 법을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그들의 거침없는 이야기에 저와 아내는 조금씩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평범한 삶에 부족했던 것이 바로 저런 과감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그들은 마치 준비라도 한 듯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저희끼리 한번 스와핑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짓궂은 장난이겠거니 웃어넘기려 했죠.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농담 이상의 어떤 확신에 찬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카페 안에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저와 아내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고 우리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색하고도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 앞에 선 것처럼 열어서는 안 될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이 제안은 단순한 호기심을 자극하려는 모험일까? 아니면 우리 부부 관계에 숨겨진 어떤 문제를 혹은 억눌린 욕망을 일깨워 주려는 의도일까? 아내의 표정에서도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쌓아온 신뢰와 안정된 관계를 벗어나고픈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올 미지의 위험에 대한 깊은 불안감이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의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수천 번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겁니다. 과연 이 금단의 열매는 어떤 맛일까? 달콤할까? 아니면 치명적인 독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 욕망이 이성의 경고음을 조금씩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 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오늘 모임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며 웃었을 아내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저 역시 운전대에 두 손을 올린 채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죠. 라디오에서는 감미로운 사랑 노래가 흘러나왔지만 그 노랫말들은 마치 우리를 조롱하는 것처럼 공허하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그 질문은 운전하는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안정된 삶, 서로에 대한 믿음,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겨왔던 가치들이 그 낯선 부부의 제안 한마디에 이토록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흥분이라기보다는 금지된 선을 넘으려는 자가 느끼는 불안과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심리학 책에서 읽었던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인간은 때로 안정을 파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스스로의 손으로 깨뜨리고 싶은 모순적인 욕망에 사로잡힌다는 이야기였죠. 지금 우리가 딱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어색한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눈을 피했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그 부부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과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법이라던 그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단순한 성적 유의를 넘어 마치 당신들의 삶은 너무 지루하지 않은가라고 묻는 철학적인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말에 설득당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혹시 우리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권태가 있었던 건 아닐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 예측 가능한 대화, 습관이 되어버린 스킨십.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편안한 감옥에 가두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이런 감정이 정말 사랑에서 비롯된 권태일까? 아니면 그저 새로운 자극에 대한 원초적인 갈망일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 역시 저와 같은 생각으로 잠 못 이루고 있을 거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문득 아내의 속마음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처럼 은밀한 호기심을 느끼고 있을까? 우리는 부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마음속을 전혀 들여다볼 수 없는 완벽한 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역설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가깝다고 믿는 사이일수록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은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 잔을 든 아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그 사람들 말이야. 제가 어렵게 입을 열자 아내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아내의 질문은 저에게 공을 넘기는 것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함께 결정하자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여기서 내가 단호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절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도 이미 호기심이라는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제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이성과 본능의 길고 긴 싸움 끝에 본능이 승리했음을 알리는 항복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말로 꺼내기 전부터 어쩌면 카페에서 그 제안을 들었던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이미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무언의 동의를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었죠. 그 눈빛 교환은 수많은 말을 대신했습니다. 두렵지만 궁금해.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딱 한 번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합리화의 무서움입니다.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 우리는 이 경험이 우리의 단조로운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심지어 우리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줄 특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마치 위험한 암벽을 오르기 전에 안전장치가 완벽하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등반가처럼 말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그 부부와 다시 연락을 취해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고 유쾌했지만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약속 날짜가 정해지고 우리는 마치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첩보원처럼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서로에게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샤워를 하다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문득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평소 좋아하던 드라마를 보면서도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거나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불안을 눈치챘지만 차마 먼저 그만둘까? 라는 말을 꺼낼 용기는 없었습니다. 이미 함께 공범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먼저 발을 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날이 다가올수록 기대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금지된 경험에 대한 짜릿한 호기심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선택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기 직전의 기분과 비슷했죠. 올라가는 동안의 긴장감과 정점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의 아찔함.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안전바를 내렸고 롤러코스터는 출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우리 관계의 새로운 실험이라고 포장했습니다. 오랜 연인들이 겪는 권태기를 극복하기 위한 충격 요법 같은 거라고 그렇게 서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험이 아니라 도박이라는 것을, 우리 부부의 신뢰와 사랑, 그리고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건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이 감정이 정말 우리 관계를 위한 도전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쾌락을 좇는 이기적인 욕망의 발현일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답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약속 장소로 향하기 위해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나란히 선 우리의 모습은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그 안에 담긴 불안과 어색함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나무잎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함께 있잖아. 하지만 그 말은 아내를 위한 위로가 아니라 실은 제 자신에게 거는 최면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우리는 약속 장소인 도심 외곽의 한적한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모텔의 위치는 일부러 인적이 드문 곳으로 정한 듯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우리 네 사람만의 공간에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아이러니하게도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왔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자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미리 예약해둔 각자의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모텔 복도에서 마주친 그 부부는 낮에 카페에서 봤을 때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우리 부부 사이에는 가벼운 인사와 어색한 미소만이 오갔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연극의 주인공이 되어 각자의 무대로 올라가는 배우들처럼 우리는 짧은 눈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들어선 방의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저는 평소 익숙했던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듯한 차가운 공기에 휩싸였습니다. 방 안은 은은한 간접 조명이 비추고 있었고 낯선 공간에 홀로 앉아있는 시간은 마치 한 편의 영화 속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어둠에 잠긴 도시의 풍경을 말없이 내려다 보았습니다.
어제 모임에서 들었던 그 부부의 말들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경험이란 한번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법이라는 그들의 말. 그 말은 제게 금기된 경계를 넘을 용기를 주는 듯했지만 동시에 그 뒤에 숨겨진 위험과 후회의 그림자 또한 함께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 문을 다시 열고 나갔을 때 나는 이전과 같은 나로 존재할 수 있을까? 아내는 지금 다른 방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녀도 나처럼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아주 약간의 기대감을 느끼고 있을까? 시간은 마치 멈춘 듯 천천히 흘렀고, 약속된 시간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무거운 불안감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가?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자극과 색다른 감정에 대한 기대감이 고개를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선택이 앞으로 우리 부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이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접근 회피 갈등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동시에 가진 목표 앞에서 가까이 다가가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멀리 도망치고 싶은 모순된 심리. 저는 그 갈등의 한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갇혀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이 감정이 과연 새로운 관계에 대한 설렘일까? 아니면 단순히 파괴적인 충동에 휩쓸리고 있는 것일까? 제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음을 알리는 그 부부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아내 역시 자신의 방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마주한 우리의 눈빛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묻지도 말하지도 못한 채 우리는 단지 한 걸음 정해진 상대의 방을 향해 내디뎠습니다. 그 짧은 복도를 걷는 동안 저는 우리 부부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미래를 꿈꿨던 그 모든 순간들, 이 몇 걸음이 그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방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눈 맞춤이 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각자의 방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눈빛을 교환한 뒤 우리는 서로 다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들어선 방 안에는 그 부부의 아내가 창가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에 봤던 것처럼 편안하고 매력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어색함과 긴장감은 저 역시 느낄 수 있었죠.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일종의 실험처럼 혹은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공범이 된 듯한 기묘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와인 한 잔을 건네며 가벼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대부분 여행과 예술에 관한 것이었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칠 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옆방에 있을 아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방에서 이루어지는 이 짧은 만남은 그 자체로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새겨질 만큼 강렬한 순간이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난 완벽한 자유, 금단의 영역을 침범하는 짜릿함, 그리고 낯선 상대와의 만남이 주는 설렘, 그 순간만큼은 결혼이라는 제도가 주는 안정감과 책임감에서 완전히 벗어난 듯한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탈개인화 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특정 상황 속에서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집단이나 상황에 동화되어 평소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어쩌면 우리 네 사람 모두 스와핑이라는 비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역할을 잠시 잊고 오직 원초적인 감각과 호기심에만 충실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해방감은 너무나 짧았고 그 뒤에는 곧바로 짙은 후회의 그림자가 밀려왔습니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제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내는 괜찮을까?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우린 예전처럼 서로를 마주 볼 수 있을까? 이 감정은 과연 진정한 끌림인가? 아니면 그저 상황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환상일까? 저는 제 감정의 실체를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짧은 만남이 끝나고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서는 순간 저는 이미 제 마음 한편에 후회의 씨앗이 단단히 자리 잡았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험심과 호기심에 휩싸여 내린 결정이 앞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갈등으로 이어질 것임을 예감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때 저는 아직 그런 미래를 온전히 상상하지 못한 채 그저 제 안이 가진 매력에 홀린 상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자마자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방 안에 조용한 시간을 통해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했던 것이 이 모험이었을까? 이 선택이 우리에게 남길 상처는 과연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일까? 그 질문들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한순간의 설렘 뒤에 점점 짙어지는 불안과 회의감은 우리 부부 사이에 서서히 다가오는 어두운 그림자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도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대서 스치듯 마주친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괜찮았어? 라고 묻는 것도 후회하지 않아? 라고 묻는 것도 모두 잔인한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짧은 경험은 우리 부부에게 한때 잊지 못할 자극과 해방감을 선사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우리 삶의 평온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만큼의 깊은 상처와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각자의 방에 홀로 누워 우리는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그 대가는 이제부터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을 모텔에서의 첫 번째 만남이 끝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나눈 짧은 눈 맞춤, 그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그날의 선택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금지된 경계를 넘는 일이었음을, 그리고 그 행동이 우리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흔적을 남겼음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 닥칠 변화에 대한 불안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그 순간은 우리 부부에게 한순간의 자유로움과 동시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의 시작이 되리라는 예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텔 복도에서 느낀 그 미묘한 떨림과 긴장, 금단의 제안에 응한 뒤의 쓸쓸한 허탈함은 앞으로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잔잔히 그러나 깊게 파고 들어올 감정의 씨앗이 되어버렸습니다. 모텔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올 때보다 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꼭 쥐고 있었지만 정신은 온통 다른 곳에 팔려 있었습니다. 흘러가는 야경 속에서 그날의 기억들이 계속해서 되새김질되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불빛들은 마치 제 마음속에 남은 수많은 의문과 후회를 상징하는 듯했고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했던 것은 단지 한순간의 색다른 자극이었을까?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큼의 진실한 불안이 있었던 걸까? 그 물음은 차 안의 고요한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고 한편으로는 이미 우리 부부 사이에 생겨난 보이지 않는 간극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듯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내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가끔씩 그녀 어깨가 작게 들썩이는 것을 보며 그녀가 소리 없이 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녀를 위로할 수도 말을 걸 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공범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우리를 맞이한 것은 익숙하고 따뜻한 집의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낯선 사람의 집처럼 차갑고 서먹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과 고립감이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창밖의 어둠 속에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은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후회의 감정을 더욱 부각시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날의 선택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에 한없이 절망하며 동시에 한때 우리가 꿈꾸던 평온한 가정의 모습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은 평소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녀와는 달리 너무나도 냉정하고 차가운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이에 흐르던 오랜 신뢰와 애정이 단 한순간에 금이 가고 부서져 버린 듯한 느낌. 그 느낌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파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가 정말 선택한 이 길이 옳았던 걸까? 우리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한 질문들은 잠들지 않는 악몽처럼 매 순간 제 정신을 괴롭혔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이전에 없던 어색한 거리감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느껴지는 그 무거운 침묵은 이제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의 일부가 되어버렸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인지 부조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불편한 심리 상태를 말하죠.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는 신념과 스와핑에 참여했다는 행동 사이에서 극심한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 무의식은 계속해서 행동을 정당화하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죄책감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질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집에 돌아온 후의 첫날 아침은 그야말로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평소처럼 잘 잤어? 라는 아침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온 것은 짧은 침묵과 힘없는 고갯짓뿐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말 한마디도 오갈 수 없는 마치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멍하니 바라보는 두 사람의 모습, 우리의 식탁은 지난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무대와 같았습니다. 아내의 한숨 섞인 눈빛과 제 안에 자리 잡은 후회의 감정은 그날 모텔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모험 이상의 것이었음을,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흔적을 남길 것임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꾸며온 이 아늑한 집이 이제는 어색함과 죄책감으로 가득 찬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우리의 행복한 결혼 사진조차 마치 과거에 대한 조롱처럼 보였습니다. 점차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말을 건네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평소 자주 나누던 웃음과 담소 대신 각자의 마음속에 감춰진 후회와 아픔이 고요하게 자리 잡아 대화는 짧고 얼어붙은 인사로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같은 일상적인 질문조차 그 안에는 우리는 아직 괜찮은 척해야 해 라는 무거운 의무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가 함께 있는 시간에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날의 선택에 대한 무거운 죄책감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요동쳤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치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동시에 같은 공간에 존재하면서도 마음은 완전히 멀어져 버린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은 정서적 이혼 상태와 비슷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감정적인 교류나 친밀감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장 불편한 룸메이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모텔에서의 짧은 경험은
우리 부부에게 한때 잊지 못할 자극과 해방감을 선사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우리 삶의 평온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만큼의 깊은 상처와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아침이 밝아올수록 그 선택의 무게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옆방에서 들려오던 낯선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반복되는 자책의 목소리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견디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이 길을 택했는가? 이 모험이 우리 가정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가? 그 물음들은 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고 그로 인해 저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마저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 역시 말없이 자신의 감정을 감추려 애썼지만 그 눈빛 하나, 입가의 미세한 떨림 하나만 봐도 이미 그녀의 내면이 얼마나 깊은 상처로 얼룩졌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 대한 깊은 슬픔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거실에서 앨범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연애 시절부터 신혼여행까지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내는 사진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파괴한 것이 단지 하룻밤의 신뢰가 아니라 함께 쌓아온 그 모든 시간과 추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 짓는 그 짧은 순간마다 이미 우리 가정의 행복이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과연 회복될 수 있는 상처일까? 아니면 영원히 아물지 않을 흉터로 남게 될까? 그때 우리는 그저 절망의 깊은 늪에서 허우적거릴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적어도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상처는 아물기는커녕 더욱 깊고 선명하게 골마갔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상처를 감추려 애쓰며 억지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지만 그날의 기억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혹은 가끔씩 무심코 마주치는 동호회 모임의 자리마다 그때의 제안과 모텔에서의 어색한 순간들이 떠올라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마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처럼 특정 장소나 상황이 그날의 트라우마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트리거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동호회 활동을 그만두었습니다. 한때 우리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었던 그 공간이 이제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소환하는 장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 남긴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아물지 않을 채 늘 우리 곁에 머무를 운명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주말 저녁 함께 영화를 보다가도 주인공들의 애정 행각에 우리는 서로의 눈치를 보며 어색한 침묵에 빠지곤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장난스럽게 서로를 껴안았을 장면에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벽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용기를 내어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기도 모르게 움찔하며 손을 피했고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내의 그 무의식적인 반응은 수백 마디의 말보다 더 아프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의 신체적, 정서적 친밀감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 그것은 서로에게 더 큰 상처만 줄 뿐인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면서 저는 밤마다 홀로 침대에 누워 그날의 기억을 되새기며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내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우리 부부가 꿈꾸던 안정과 신뢰는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그 물음들은 마치 끝없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채 헤매는 영혼처럼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메아리 쳤습니다. 또한 동호회에서 만났던 그 부부의 얼굴과 그들의 자유분방한 태도는 이제는 저에게 단순한 한때의 유혹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 그 자체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한순간의 웃음거리로 끝나리라 생각했던 우리의 순진한 마음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고, 그로 인해 얻은 자극과 해방감은 결국 후회와 슬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습니다. 현실을 잊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비틀거리며 들어온 저를 본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부축해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는 못 살아. 당신도 알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체념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도 알아.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터져 나온 것일까요? 저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는 말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이제 그 상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함께 길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 감정은 사랑일까? 아니면 남은 정 때문에 서로를 놓지 못하는 미련일까? 그날 밤 우리는 부서진 관계의 파편들 속에서 서로의 그림자만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고 함께 눈물 흘린 후 우리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상담받아보자.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그것은 우리의 망가진 관계를 위한 마지막 시도이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부부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센터를 예약했습니다. 처음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의 어색함과 긴장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낯선 공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것 같은 상담사의 눈빛 앞에서 우리는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첫 상담 시간, 상담사는 우리에게 각자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날의 사건을, 그 제안을 받았을 때의 호기심부터 모텔에서의 경험, 그리고 그 이후의 후회와 죄책감까지 두서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몇 번이나 목이 메어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제가 제 자신과 그리고 아내와 정직하게 마주하는 첫 순간이었을 겁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고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제 앞에서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깊은 속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제안에 동의했던 것은 저에 대한 실망감이나 권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호기심을 보이는 것을 눈치챘고, 만약 거절한다면 제가 자신을 지루하고 답답한 사람으로 여길까봐, 그래서 결국 저를 떠나게 될까봐 두려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도 저처럼 새로운 자극을 원했을 것이라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녀의 마음을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 끔찍한 선택에 동참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가장 슬픈 역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 함께 들어서는 것. 상담실의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점차 그동안 서로에게 감추어 왔던 진실된 감정들을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우리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우리의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인정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우리는 그날의 선택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서로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를 비로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행동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아내의 사랑을 시험하고 관계의 안정을 스스로 파괴하려 했던 무책임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선택이 사랑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믿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과 저 모두에게 더 큰 상두를 안겨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었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서로를 믿고 사랑할 수 있을지, 그런 질문들이 상담사의 부드러운 목소리 속에 녹아들면서 우리 둘 사이에 얼어붙었던 강물이 아주 조금씩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상담 한 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상담실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다시 냉혹한 현실로 돌아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제 어둠 속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터널을 빠져나갈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담을 시작한 기억은 이제 하루하루가 지나며 점차 우리에게 잔잔한 치유의 씨앗을 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치유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고 그날의 선택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우리의 일상, 한 구석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예전의 따스한 웃음소리 대신 무거운 정적과 가끔씩 터져 나오는 눈물, 그리고 깊은 침묵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는 대신 각자의 아픔을 헤아리려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선 저는 스스로를 바라보며 그날의 기억이 제 눈가에 흐릿한 눈물 자국으로 남아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 앞에서 절망하기보다는 이 상처를 어떻게 끌어안고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시간마다 나눈 진솔한 대화는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우리 둘 다 다시 한번 서로를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게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작은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혼자 거울을 보며 지난 선택에 대한 후회와 함께 앞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반복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길을 선택하지 않을 거야. 이 모든 후회와 아픔을 딛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해. 그 다짐은 단순한 결심을 넘어 제 안에서 피어오르는 회복의 불씨와 같았습니다. 아내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날의 상처와 후회를 마주하려 애썼습니다. 가끔은 홀로 방 한구석에 앉아 과거의 기억들을 되짚으며 눈물로 자신을 달래기도 했지만 이제 그녀의 눈물 속에는 체념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의 흔적도 엿보였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부부는 서서히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작은 웃음과 다정한 말 한마디가 다시 우리 사이에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 상처 위에 우리는 조금씩 새로운 신뢰와 이해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동호회 모임에서 만났던 그 부부의 자유분방한 태도와 도전적인 제안은 이제 우리에게 한편의 아픈 기억이 되었고 그 기억은 우리에게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굳은 다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고 그로부터 배워 앞으로 나아가자는 말을 속삭이며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 부부는 점차 다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의 따스한 온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위한 소소한 배려와 매일 저녁 함께하는 짧은 대화 속에서 그동안 감춰왔던 상처들을 조금씩 공유하며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여전히 험난했고 한순간의 실수가 남긴 후회의 그림자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아픔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었고, 그로 인해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바라보며 한때 자신을 잃어버렸던 날들을 회상합니다. 그때의 후회와 아픔이 여전히 내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나는 앞으로의 길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품으려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남긴 상처는 분명 크고 깊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영원히 괴롭히게 두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비록 그날의 기억은 영원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아 때때로 잊지 못할 아픔으로 다가오겠지만 그 기억 또한 우리에게 한때의 허망한 선택이 아닌 앞으로의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한 소중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밤 저는 조용한 어둠 속에서 지난날의 아픔과 마주하며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겪은 이 상처와 후회는 앞으로 우리가 선택할 길에 늘 경각심을 불어넣는 귀중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리라고, 그 다짐 속에서 저는 우리 부부가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진실한 용서와 이해의 힘으로 다시 한번 관계를 재건해 나가리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모텔 복도에서의 짧은 만남이 지나고 우리 부부의 삶은 그날의 선택으로 인해 깊은 골짜기를 헤맸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서로의 소중함을, 그리고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면서도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후회와 아픔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앞으로의 모든 선택에 신중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시 서로를 믿고 사랑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그 다짐은 아직은 아련한 희망의 불씨처럼 제 마음 한편에 남아 있습니다. 비록 그 불씨가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지만 우리 둘 모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의 무게 있는 선택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 속에서도 피어나는 새로운 희망의 빛에 대해 생각해보는 밤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후회와 아픔의 순간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경험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이정표가 되기를 이썰 라디오가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